네, 오늘 그 DB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받게 된 이지환 지점장입니다. 일단 오늘 DB를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되는 내용은 DB TA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DB, 그러니까 새로 이제 배정되는 그런 새로운 고객들한테 전화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됐을 때 고객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만나야겠구나 라는 그런 고객의 의지를 좀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그 전에 DB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DB는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먼저 선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두 분이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다니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제일 모든 신입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만날 사람이 없다. 근데 만날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상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을 원해. 근데 연금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청을 했어. 그럼 제가 연금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뭐 몇 세부터 얼마씩 받고 싶으세요? 한 65세부터 매달마다 100만 원씩 받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저축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면은 그분이 그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상품의 설명 전부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원하는 게 뭐야? 이걸 원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래? 많이 비교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진행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끝. 결국은 선신청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예요. 만날 사람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해준다는 거. 그런 게 없으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주 일요일에 상담하러 가죠. 이번 주 일요일에 상담하러 가는데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다.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상담에 응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인 같은 경우는 내가 분석해줄게라고 먼저 다가가서 꺼낸 거야. 그래서 그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니까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내야 돼요, 계속. 힘들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원한다는 걸 미리 신청하면서 적어놨기 때문에 상담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DB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재무라고 하는 건 이제 돈에 관련된 거고요. 보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제 보험에 관련된 거죠. 사실 저는 돈에 관련된 것도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무 상담할 때 우리가 보험, 뭐 연금보험을 하든 종신보험을 하든 저축을 하든 간에 어쨌든 보험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은 결국 돈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은 건강에 관련된 걸로만 알고 계세요, 항상. 고객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보험으로 돈이나 이런 연금 같은 거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들이 보통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축을 보험으로 어떻게 해? 적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4대 보험 이렇게 알려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 뭐뭐 있어요? 국민연금 또 건강에 관련된 거면 국민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아니에요. 그 외에 나머지 2개는 연금과 고용은 뭐예요? 돈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보험은 돈에 관련된 상품이에요, 애초에. 그리고 재무 상담은 보통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일반 재무 DB. 그리고 2번째는 콜 재무 DB.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약간 특수 DB라고 부릅니다. 특수 DB는 이제 DB만의 장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뭐 리워드 DB라든가 아니면 챌린저스 DB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DB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쓰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DB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한테는 이게 맞겠구나. 그럼 내 주력 DB는 그게 되는 거야. 미리 선정해놔야 돼요, 그걸. 또는 한 지점에서 우리 지점은 이 DB를 위주로 씁니다. 그럼 그 DB에 관련된 교육이 철저하게 마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점은 그거 DB밖에 안 써. 내가 자주 쓰게 될 나의 무기를 미리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연금에 관련돼서 자신 있는데, 그럼 연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DB는 이렇게 3가지로 나뉘니까 이 3가지 중에서 나는 얘를 위주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놔야 다음 달에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 누구나 이해 안 가신 것 같은데? 일반 DB는 1차 콜 DB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전화를 한 번만 해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딱 한 번만 해가지고 오케이 전화 한 번 딱 했고 고객이 상담 듣겠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1차 콜 전화 한 번만 해줍니다. 근데
그냥 콜 DB는 2차 콜이에요. 2차 콜은 왜 좋은 거냐? 회사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님 상담 들으실 거죠? 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고객을 찾아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회사에서 또 확인을 해줘요. 한마디로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특수 DB라는 건 이 콜 DB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상담을 해가지고 뭐가 궁금한지까지 다 물어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DB 상담을 들으시면 이런 장점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상담을 들으면은 뭐 가계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을 들으면 뭐 카카오 수첩 같은 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아이템을 줄 테니까 상담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리워드 DB라 불러요. 보장 관련된 DB에서의 리워드는 대부분 건강검진이겠죠? 검진권. 근데 재무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가계부를 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줘야 고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리워드 DB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워드라는 건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재무를 위주로 하실 거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여기서 재무 상담을 위주로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지점 자체가 재무 상담을 위주로 한 지점이 아니에요. 대신 검진에 관련된 주는 누구보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두 분은 퍼스트 소속이시기 때문에 검진 콜을 사용하시는 보장 DB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재무 DB를 써본 사람 자체가 이 본부 전체에서 거의 없어요. 이건 그냥 질문. 재무 상담이 쉬울까요? 보장 상담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재무가 쉬울 것 같다. 또 재무가 쉬울 것 같다. 상대적으로 대놓고 말할게요. 재무 상담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장 상담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흥국화재는 암진단금이 1,000만 원에 뭐 2만 원이에요. 근데 삼성생명은 1,000만 원에 뭐 3만 원이에요. 그럼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똑같은 1,000만 원인데 흥국이 더 싸네요. 네, 이렇게 금액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보장이에요. 근데 재무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너 그 돈 모아서 어디에 쓸 거야? 너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거야?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한마디로 이거는 미래의 목표를 파는 겁니다. 근데 제 이런 보장 상담 같은 거는 당장 눈에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너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10년 이후에 너한테 이 정도의 금액을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100% 확정된 것도 아니야.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너 나중에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한 달에 1억 정도, 나중에 10년 정도 돈 모아서 1억 정도의 현금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려면 매 월마다 얼마씩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1억 정도 모아줄게 라고 하면서 상품을 가입하면 중간에 사람들이 깨. 목표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1억 정도를 모으려면은 매 달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어울리는 상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걔를 케어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지? 몇 년 안 남았어. 돈 열심히 모으고 있지? 몇 년 안 남았어.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상담은 왜 어렵냐면 중간에 애들이 목표가 사라지면 해지하거든. 그리고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누가 자부해. 최근에 제 사례를 말하자면 제가 5년, 7년 정도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줘가지고 유지를 잘하고 있던 친구가 3년 남았어요, 지금. 오늘 이번 연도까지 해서 4년 됐어. 이제 내년부터 5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상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 왜? 결혼 안 돼. 자기가 생각했던 그 7년 동안 나는 이제 그런 자금을 준비하고 충분히 이걸로 나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이런 걸 해야지. 남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결혼이 땡겨진 거예요. 급전이 필요하게 됐네? 그럼 제일 먼저 뭘 건드릴 것 같아요? 머나먼 미래의 목표 상품 제일 먼저 건드려요.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 때는 손해보지 않게 중간에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들죠. 보통.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야 돼. 한마디로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재무상담은요. 유지가 어려워요. 유지가. 대신 장점도 있죠. 큰 돈으로 한 번에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뭐 재무상담 하는데 야,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0년만 모으면 열심히 돈 모을 수 있어. 그렇게 해봤자 1,200만 원밖에 못 모아.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돼? 100만 원씩은 해야 돼. 한 번 계약 들어갈 때 100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받는 수수료가 높겠죠. 재무상담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도 많지만 유지를 잘못하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장상담은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해요. 잘 만든 보험을 웬만하면 해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필요해서 가입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상품은 내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얘는 내가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보장이 훨씬 유지가 잘 돼요. 신입들이 보장 상담을 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쉽고 유지가 잘 돼서입니다. 보장 상담 DB는 이렇게 나뉘어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솔직히. 본부장님이 진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본부는 굉장히 많은 콜 DB나 굉장히 많은 DB 종류가 있지만 일단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죠. 얘도 일반 DB가 있고요. 그리고 콜 DB가 있고 특수 DB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더 있어요. 원천 보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카 DB도 있습니다. 인카 전용 DB. 이런 식으로 DB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위주로 쓰고 싶은지 빨리 정하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내가 해보니까 얘가 제일 괜찮네? 또는 우리 퍼스트에서 선배님들이 해봤는데 이게 제일 확률이 높다네? 나 이걸 위주로 써야겠다. 미리 선정을 해야 다음 달에 신청을 하지. 그래서 DB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퍼스트 지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콜 DB인데 그냥 콜 DB가 아니라 리워드 콜 DB예요. 그 리워드는 건강검진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특수 DB입니다. 저희도 물론 콜 DB를 위주로 많이 쓰죠. 제일 좋으니까 이게. 제일 싸고 좋으니까. 근데 특수 DB 중에서 저희는 고객들이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이걸 반드시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DB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그 니즈, 고객의 원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딱 나와 있는 DB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반드시 계약을 수정하는 그런 DB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대신 응? 리모델링 을 받을 생각으로 신청을 하는 거야, 애초에. 나는 리모델링을 할 거야.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 보험을 가입할 거야. 거의 이 정도 급의 상담이에요. 엄청나게 좋죠? 네. 대신 장점, 매우 좋다는 거. 단점은 비싸지. 세상에 항상 말하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보통 콜DB는 본부장님이 정말 금액을 잘 설정해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는 4만 원대만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특수 DB는 무한정으로 AS가 되는 DB들이에요. 대신 금액도 이제 많이 비싸지. 콜DB의 3배는 되죠. 그럼 12만 원, 15만 원 하죠. 제가 이거 금액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 지금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영상에 나오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에 씁니다 라는 걸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궁금하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마 콜DB를 위주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내용의 핵심이 콜DB 할 때, TA 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걸 위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볼게요. 건강검진 콜 퍼미션 DB는 고객한테 내가 건강검진권을 줄 테니까 나한테 상담을 받아봐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나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 이게 나을까? 나한테 상담 받고 나서 건강검진권도 줄 게가 나을까?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후자가 낫죠. 왜냐면 나한테 상담을 들으면 내가 얻을 게 생기잖아. 여러분들이 DB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상담을 들으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TA의 핵심이에요. 신입들이 상담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야, 나한테 상담하면요. 뭐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건강검진관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그거 같아. 스팸 같아. 지가 신청해놓고 또 까먹어요, 사람들은. 근데 막 갑자기 건강검진권 무료로 줄게요. 그럼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거예요. 왜 무료로 주냐고. 그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무료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내용 꼭 말하셔야 된다. 스크립트도 드렸죠. 보시면 이거는 제가 쓰는 실제 TA 그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가 신입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글씨 보이세요 지금? 네. 보시면은 뭐 안녕하세요 땡땡땡님이죠? 그럼 네 반갑습니다. 저희 뭐 이번에 IMZ 테크를 통해서 건강검진권 이렇게 당첨되셨다고 연락 받으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건강검진권 저희가 지급하게 된 이지환 전문가입니다. 예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고객이 건강검진권 맞죠? 신청하셨죠? 그러면은 대부분 신입들이 건강검진권 신청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만나서 이러면서 넘어가. 근데 저는 건강검진권을 신청한 이유를 꼭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신청했다는 것도 까먹는 사람들이야. 근데 신청을 만약에 했어.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주영 FN님한테 물어볼게요. 서주영 FN님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서주영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뭐 린치핀 재테크 통해서 상담비서 통해서 건강검진권 이벤트 당첨돼서 전화 드렸어요. 네. 일단 당첨되신 분이 저희가 3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서주영님한테 전화 드린 겁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넘어가. 이건 흔한 DB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운 좋게 너 당첨된 거야. 그러니까 축하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당첨되었네? 라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요. 나 뭔가 당첨됐나 보다. 아싸.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게 심리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무료가 아니고 진짜 원래는 굉장히 좀 귀하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건데 너 운 좋게 당첨됐네? 축하한다. 이렇게 가야지 고객들이 좋아한다니까. 누가 너한테 좋은 선물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싫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어도 일단은 받아보지. 다 사람 마인드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꼭 물어보는 거. 검진권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건강검진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서주영님 실제 어떻게 되세요? 건강이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혹시 뭐 가족력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뭐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 거예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이 서주영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대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폐암? 아닙니다. 사실 제일 많이 걸리는 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험 중에서 보험금 청구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험금 청구를 제일 많이 해드렸던 게 유방용종, 대장용종, 자궁용종 이렇게 장기 쪽에 나는 용종 같은 것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다가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흔하잖아요. 혹시 가족력도 있으세요? 아버지가 위가 아버님 위장이 좀 안 좋으세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남성의 유전자 인자를 여자가 받아요. 그리고 여성의 유전자 인자를 남자가 받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위가 안 좋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서주영님께서는 반드시 위내시경 같은 걸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위장 관련돼가지고 뭐 약 드시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혹시? 이건 건강하신 거 다행인 거죠. 관리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게 방심이에요. 꼭 받아보면 뭐가 나와, 항상. 검진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었네? 그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서주영님께서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서주영님은 특히 위장 관련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니까 위장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내시경 같은 거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 제가 상담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냥 물어봐. 너 어디가 걱정이 돼? 나 이런 게 걱정이 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니, 뭐 그냥 해봤어요. 심심해서 해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니즈, 당신이 뭘 원해를 끌어내야 되잖아. 그럴 때 던지는 방법 중에 동년배 당신들의 그 나이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많이 걸리더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알아서 나온다니까? 사실은 뭐 위장이, 뭐 대장용종, 맞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 나? 주변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럼 검진권 왜 했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진짜. 그 40대, 50대쯤 되면은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젊었을 때보다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건강검진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더라도 걱정은 된다는 소리야. 그럼 가장 걱정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캐내는 거예요. 그게 TA예요. 제가 생각하는 TA의 핵심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고 나면 너 이런 게 걱정이 돼?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서 나랑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 상담이 절대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신입들은 대부분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낼 생각을 안 해.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읽어요. 그냥 건강검진관 신청하시게 되셨는데요. 뭐 혹시 주변에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동안에 병원 갔다 온 적 있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약 드시는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 일요일날 저희 12시 이 정도에 뭐 어디 혹시 근처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 화곡역이요. 화곡역 근처에 카페에서 이번 주 일요일날 12시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고객이 일단 뭐 주사 듣다가 네네네 근데 꼭 만나서 해야 돼요? 이런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지도 몰라. 그냥 심심해서 신청해 본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무슨 기계 마냥 따라락 읽은 다음에 괜찮으셔. 뭐가 괜찮아? 나는 궁금한 것도 없는데 너를 왜 만나야 돼 내가?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사람 심리 똑같다니까요.
결국 고객을 만나면은 고객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다 이걸 어필해야 돼요. 건강검진권 줄게. 그럼 왜 무료로 주는데? 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한테 무료로 주는 거고 너도 이걸 받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안 만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갑자기 만나지. 요즘 성인들은 다 똑같잖아요. 젊은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나 그러면은 야 친구가 만나자. 그럼 그래? 그럼 만나자. 그럼 가서 놀고 오겠지. 근데 솔직히 우리 나이 때쯤 되고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시잖아. 두 분이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주영아 잘 지내지?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하면 왜? 사실은 목적이 없으면 안 만나잖아요, 성인은.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어필을 해야지 고객이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다 지금 우리가 그런 스크립트를 짜놓은 거예요. 당신이 이걸 원해? 그럼 난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만날래?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놨어. 근데 중간중간에 고객들이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못해. 거절 처리를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고객들이 이런 것도 말해요. 실제로 TA 전화를 할 때 아예 그냥 주민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민번호를 미리 알고 만나. 알고 만나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죠.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기 이전에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면 메리츠 보장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고객의 보험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보고 갈 수 있잖아. 네. 그게 동의를 눌러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메리츠 보장 분석은요, 성함과 주민번호를 내가 가상설계 동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우리가 서류로 보내버릴 수 있어. 고객이 안 눌러도 돼. 우리가 서류 누르면은 볼 수 있어요. 그건 이건 녹취 왜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고객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어. 그럼 우리가 서류로 개인정보 동의 보내버리면 어플로 조회돼요. 고객이 조회 안 해도 돼. 동의 안 해도 돼. 말로 했잖아요, 방금.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 어느 정도 나이대나 나이 때 나오는 나이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희망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적혀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때 말했던 걸 기억을 못 해. 결국은 고객들은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가 거의 99%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너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걸 어떻게 어필할 거냐고. 나 너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나 너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 이거 나밖에 못해. 너 그거 나 만나서 한번 들어는 봐야지. 너 걱정되는 게 있다며.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알겠어요. 뭐 대충대충 하죠. 이러면서 지나가기에는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신청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나오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고객들이 그럼 한번 들어는 보지 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다양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기에 나름이고 DB가 어떻게 배분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은 3, 40대가 많았어요. 4, 50대, 3, 4, 50대가 많아요. 20대 애들도 많이 신청해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 신청하지. 근데 20대 애들은 그 상대적으로 자기가 몸이 안 아파봤으니까 그 니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DB는 40대 이상부터만 신청 가능한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계속 그렇게 막 여기저기 조율하면서 여러분들 상담 성공하시라고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본부장이 자기가 직접 뛰면서 이렇게 DB 업체랑 조율합니까? 애들 시키지.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는 뭐 주민번호를 달라.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 그리고 옛날에는 뭐 기계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기계처럼 막 답변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여기 써놨죠. 제가 그래서 주민번호 앞자리님이 제가 이런 상담을 진행하려면은 뭐 주호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 보험사는 고객님께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제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는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690500 이미 알고 있으니까 뒷번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기 개인정보는 2018년도 10월 달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에서 제가 이 보장 분석을 하는 거 이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음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고객이 뒷번호 어떻게 되세요? 말해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 안 해요, 일부러.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보다도 싫어요. 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주민번호 안 물어봐. 대신 너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난 그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약속 꼭 지켜. 이러면서 어필을 하죠.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준비 못 해가지고 준비를 꼭 해갈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신입분들은 항상 준비가 돼서 내가 이길 싸움을만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못하고 고객 만나는 게 훨씬 많아요. 고객들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그냥 다 쉽게 줄 것 같아요?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상담은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그 사람 나이대 동년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준비해서 가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주영님 그 나이가 뭐 57세? 그럼 제가 그 이번에 일요일날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일요일날 만나는 사람 동년배 아니에요? 남성? 여자? 그럼 제가 뭘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의 정보를 만약 모른다면 57세 여성분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나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샘플로 만들어서 네. 가상설계 해가지고 샘플로 만들어 가는 거야. 보통 이렇게 가입하십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이 나이대 사람들은 이런 걸 위주로 좀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샘플로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왜 필요한데? 국가자료 보여주고. 그게 상담이에요. 꼭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준비한 것밖에 못해. 준비를 미리 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나는 보장 분석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으니까 보장 분석 얘기만 꺼내고 와야지. 그 사람이 그게 끝나고 나서 돈이 나오면 연금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야. 치아보험을 원할 수도 있잖아. 운전자 보험을 원할 수도 있고. 어제 저의 케이스로 말하면 보험금 줄여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 관련된 게 많이 주는데 사망보험금도 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 필요하지 않아? 그때 그래도 우리 둘밖에 없는데 내가 사망하면 너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쵸? 그럼 사망보험금 관련된 거 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당연히 준비를 해갔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아가지고 사망보험 관련된 내용도 이미 사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역시 철저하시네요.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사망보험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얼마나 비전문가 같아.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러 가서 이 사람이 건강보험을 원했어? 건강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다 준비해가는 거예요. 화재보험까지. 가상설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사전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처가 된다니까. 근데 그 대처가 안 되는 게 신입들이 항상 내가 딱 준비한 것만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항상 현장은 달라져요. 만약을 대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야? 근데 고객한테 상담할 때 만약을 대비하지 않고 나가면 나부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걸 그 자리에서 딱 물어봤는데 전문가가 그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 좀 다시 하고 올게요. 딱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야 돼요, 항상. 상담 자료 딱 하는데 노트북 하나 들고 가는 애들 보면 나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저는 차가 없을 때도 상담 자료를 항상 양손에 다 들고 다녔어요, 진짜.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예시 고객, 그 나이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그 보장 분석 미리 다 뽑아놓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입했던 실제 보험들, 이 나이대는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는 국가 자료들, 그런 거 다 들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큰 가방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 있는 사람 편하고 이제.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들고 걸어 다녔죠. 그래서 비 온 날이 진짜 싫었어요, 저는. 양손에 무게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비 오면 우산 들기 진짜 힘들거든. 저희는 상담 준비할 때 상담 준비가 안 되고 나가는 애들이 제일이 안 가. 대충 준비해놓고는 가가지고 그냥 대충 말하면 되겠지 뭐. 고객이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지. 누가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나가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딱 준비한 것만 하고 오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무슨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항상 더 받을 수 있게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필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건강검진 관련해서 꼭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돈 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난 정말 그 MRI나 CT 같은 거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런 비용들은 추가를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선택사항이고요. 필수사항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담 없으시니까 마음 편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신입들이 막 추가 비용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요? 추가 비용은 없으십니다. 완전 다 무료예요.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근데 수면 내시경 하실 거면 수면 비용 따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스크립트 같은 거 여러분 주면요. 여러분들은 고객들이 어떤 거절 처리를 할지 사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전화를 하다가 고객이 신뢰를 잃어버려. 그래서 전체적인 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안 지워지네? 지금 이 내용이 저는 항상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저번에 강의했을 때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가 적으세요. 이러면서 딱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 상담의 버릇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주저리 많은 이야기 다 해도 고객은 기억 못해. 근데 꼭 이 부분만큼은 기억하세요. 그건 반드시 기억한다니까. 그건 안 까먹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만 자기가 관심 있게 듣지.
오늘 주영님이 제일 관심 있게, 제가 방금 전에 강의했을 때 아마 제일 관심 있게 들은 내용, 그 아버님이 위장이 안 좋으신데 그 위장에 관련된 거는 여성이 물려받습니다. 이게 제일 와닿았을걸? 그쵸? 나 위장 관련돼서 걱정되네.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관심사만 듣는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일부러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도 꼭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리한 걸 카톡으로 보내야지. 그래야 고객이 인지를 하지. 아,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런 고객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는 아무 연락도 없어? 그럼 그 고객은 본인에 대해서 상담했다고 다 까먹는다니까. 왜 상담 정리를 안 해주냐는 거야. 저는 고객이랑 상담하고 나면 그 사람이 상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거 정리하셨나 이렇게 적어서 다 줘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주저리 적어놓으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한 줄 정리로 결론을 써준다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고객이 그날 상담했던 거에 한 번이라도 되새겨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유는 이러이러하구나. 그럼 진행할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고객이랑 상담하고 나면 이런 거 꼭 정리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 고객이랑 뭐 예시를 들면 누구로 해줄까? 최근에 오혜경님, 그래, 오혜경님 한번 상담한 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상담을 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소개받아서 상담을 하거든요. 뭐 기본 정보 이렇게 받았어. 상담이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셔라. 어떤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셔라.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게 핸드폰 그게 아니면 중간에 잘리는구나. 정리된 내용이 안 보이네. 저는 이렇게 고객을 상담하거나 하면 항상 이렇게 보장 분석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도 해요. 제 개인 고객들은. 그리고 여기 조인억이나 이런 거 갔다 와보면은 그 조인억 인원과 예를 들면 일요일날 상담을 해. 그러면은 본인과 친구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상담을 내가 다 했는데 계속 질문을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셋이 카톡방을 파요. 그 다음에 질문이 올라오면 나도 답변하고 같이 답변하고 이래야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그리고 질문했는데 만약에 답변을 못하면 어떡해. 바로 막 나한테 전화해서 치선장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카톡방 파놓으면 그냥 거기다 물어보면 되잖아. 저희는 다 이렇게 해요. 그게 고객 관리의 필수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내용을 할 때 꼭 이런 질문도 분명히 드릴 거예요, 나중에. 아, 이거 그러면은 보장 분석인가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동네 FA님. 이거 상담 다 듣고 나면 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 그 고객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게 보험을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험 가입은 꼭 강제적으로 한다는가 해야지. 보험 가입은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분들 보장분석이나 보셨을 때, 혹시라도 뭐 고객께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하실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봐야죠. 굉장히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답인데 정답이 너무 그거야. 너무 스탠다드야. 네, 기본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객한테 임팩트를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객이면 저도 똑같이 적어놨잖아요. 신입 때 보시라고. 네. 보험 제가 이거 상담하고 나면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을 수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기존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해지시키고 새거 가입시켜야 되잖아. 근데 앞에서 그 보험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좋은 보험은 반드시 남겨놔야 되고요. 이 보험에 문제가 있다? 그럼 해지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왜 보험을 자꾸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려고 하세요? 기존 보험 중에서 좋은 부분은 남기고 없는 거는 추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모든 보험을 다 해지하게 되면 누가 손해봐요? 라고 오히려 딱 질문하잖아요. 고객이 가만히 있다. 제가 손해보죠? 제가 어머님한테 손실을 입히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려고 나와 있어요? 도움이 되려고 나와 있죠. 그럼 어머님은 오늘 보험을 해지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는 보험을 수정하러 나왔지 해지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두 개 같은 말이야. 근데 말 한마디 하기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게 달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게 심리예요. 나는 너의 보험을 건넬 생각이 없어. 너의 보험을 해지시키지 않을 거야. 너한테 손실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필요 없는 건 빼자.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필요 없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객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고객이 필요한 부분은 남겨주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실비까지 해지하려고 들어. 진짜로 그래요. 또는 아니 실비보험은 좋다고 그랬는데 왜 해지시키려고 그래? 이런 의심을 품어. 그러니까 첫 한마디가 제가 보험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 수정할 겁니다. 부담감이 적잖아요. 모든 상담 중의 핵심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 확인. 너 뭘 원해? 그리고 두 번째가 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말하라고요. 너 뭘 원해?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너 보험 안 건드려. 단지 수정할 뿐.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돼요. TA할 때 이 세 가지만 제일 포인트로 가져가면 돼요. 너 뭘 원해? 아, 그래? 그럼 그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보험을 오늘 너한테 뭐 새로 가입시키고 이런 게 아니야.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자고. 절대 해지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단어가 딱 이렇게 세 가지만 고객이 확신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와요.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얻을 건 있는데 내가 뺏기는 건 없네? 그럼 누가 안 나와? 이거예요. 근데 신입들은 이 구조를 안 하고 그냥 냅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려.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걸 공부도 안 해본 거야. 해석도 안 해보고 자기 스타일로 고치지도 않아 본 거야. 그냥 여기 냅다 써 있는 내용만 그대로 냅다 읽어버려요. 왜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 이유가 이거예요. 고객들 원하는 거 뭔지 알고 난 너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딱 기억이 남으면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나와. 아니, 자기가 이득만 보지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안 나와? 안 그래도 자기가 필요했던 건데. 시에서 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하죠.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에 대놓고 써놨잖아요. 이 스크립트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주영님, 저희는 건강검진만 진행해드린 게 아니라 저희 상담 비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건강검진 이전에 주영님께서 보험 있으시면은 그 보험의 보장 분석도 도와드릴 거예요. 만약에 주영님이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뭔가 발견이 됐어. 그런 거 발견하려고 그런 거 발견하려고 검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발견이 됐어. 그럼 주영님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에서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대장정종 나와서 얼마 받으세요? 모르거든.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럼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세요? 제가 하는데요? 아, 그럼 설계사가 청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상대방 설계사를 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니, 보험금 청구 좀 안 해주는 설계사가 무슨 설계사입니까? 그럼 상품팔이지, 그냥. 전 대놓고 말해요, 항상. 대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요, 저처럼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고객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 청구 꼭 해주세요. 청구하는 방법도 그래서 알아야 돼. 그게 설계사의 진짜 해야 될 우리의 진짜 업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해주려고 여기서 일하는 건데? 근데 아직도 보험금 청구도 한 번도 안 해본 가입만 시키는 설계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보험 설계사에 욕먹는 거예요, 진짜. 난 이거 영상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고객 내가 다 청구해주니까. 실비보험조차. 어플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맡기라 그래. 내가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준다니까?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보장보험을 가입시키면 그게 책임감인 거야. 재무상담이나 재무고객을 가입시키고 나면은 그 사람의 돈 관리, 그 사람의 가계부, 소득이 늘고 줄고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아니, 가입은 시키는데 관리는 안 해주면 그게 설계사입니까? 나는 영상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객들이 오늘 생겼을 때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 실제로 제 고객도 오늘 아침에 연락 왔었어. 자기가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상담용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9년 차잖아요. 근데도 나한테 지금 4년째 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나한테 그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거야. 근데 다른 설계사한테 물어봤대. 그 다음에 나한테 딱 이렇게 다시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점장 전화 안 되셔가지고 제가 다른 설계사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설계사 금액을 줄일 수 있대요. 아예 그러세요? 그럼 전화 한 3자 되면 해도 괜찮은데. 이랬더니 아니요. 저는 지점장님이 4년 동안 관리해 주셨으니까 지점장님이 그 말씀해 주신 안에 믿고요. 그 설계사는 거절하려고요. 방금 전에 카톡 왔더라고. 거봐.
거봐. 이런다니까? 고객 관리 잘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다른 설계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시니까 오랫동안 설계하신 분한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분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 하세요. 이러면서 끝났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뉴스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예요. 고객 관리 철저하게 해주면서 보험금 청구해줘야 돼. 이분이 저한테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잠깐만 인사 한 번만 할게요. 이거 하나만 쓸게요. 잠깐만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분 DB예요. DB. 대전분이에요. 재무상담 DB입니다, 심지어. 보장상담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재무상담 계약도 저한테 하셨고, 보장상담 계약도 저한테 하셨고, 남편도 저한테 하셨고, 친언니도 저한테 했고, 친언니 남편도 저한테 했고, 어머님도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 총 가입한 금액만 다 따지면은 8명 정도 되는데 100만 원 된 것 같아요. 이거예요. 재무상담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장계약을 온 가족을 다 봐주셨어요? 요청해야지, 소개. 그리고 고객한테 관리 잘하면 고객들이 분명히 돌아온다니까요. 다른 데서 헛짓거리 하더라도 나한테 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줘야지. 이 사람은 보험금 청구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언니가 그 자궁경부암이었어요. 자궁경부암 환자는 암 환자잖아. 보험 가입이 될까 안 될까? 거의 안 되거나 거절당하거나 뭐 부담보 잡히거나 자궁에 전기간 부담보 이렇게 잡히거나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걸 싸워서 이겨냈어요. 메리츠화재 지점장이랑 저랑 메리츠화재 본사까지 찾아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이거 연기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냥 용종에 가까운 선종에 가까운 거다 엄청 싸웠어. 3개월이나 싸웠어. 그래서 그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을 부담보 전기간으로 잡아야 되잖아. 보장 아예 안 되게. 자궁은 암이잖아 심지어. 근데 그걸 이겨내가지고 자궁 부담보 2년으로 잡고 들어갔어요. 네. 부담보를 아예 풀 수는 없지. 암인데 부담보가 안 잡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풀고 들어갔다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이분 도와달라고. 그분 철원 사람이에요. 철원까지 올라가지고 그 내용 2번인가 설명하고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신뢰가 와요, 안 와요? 이분 처음에 TA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분이 TA 성향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 딱 전화했어. 그때 뭐예요? 만나야 된다고요? 그때 만나기 싫은데? 그럼 그냥 취소할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 열심히 설명을 했지. 그래서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좋고, 마침 제가 또 거기 대전에 갈 일이 있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잠깐만 시간 낼게요.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면 되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이 사람 상담 6시간 듣고 왔어요. 관심 있으면 지가 듣는다니까. 그럼 혹시 이것도 되세요? 이것도 되세요? 알고 보니까 얘가 보험 설계사였어, 옛날에. 프루덴셜 설계사였더라고. 그러니까 죄다 프루덴셜 종신호가 다 돼 있는 거야. 내일 대신 찾아가는 거는 뭐 하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저거 기존에 계약했던 거 방어 한번 해야죠. 더 이상 금액 줄이거나 해지하지 않게. 플러스 내려간 김에 뭐 하려고 하려면 치아보험 하려고. 치아보험 필요할 때 사람이거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TA상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객들한테 내가 너 뭐 원해? 난 이런 도움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이 3가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상담 때도 이걸 똑같이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러 갔을 때 똑같이 확인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잖아요. 도움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매번 똑같다니까. 너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그래야 만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TA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야. AP, PC, 고객관리 전부 다 똑같은 이 패턴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 뭘 원하는지는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한 도움을 못 줘? 그럼 여러분들 선택 안 해. 또 난 너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럼 그거 깨시고 저한테 다시 하셔야죠.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들어? 그럼 너 안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분열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면 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생각하는 부분이 그 내용인 거예요. 결론은 도움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제 의학 지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광범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교육은 들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솔직히.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신청해요? 혼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쪼이동을 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일요일날 쪼이동을 먼저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봤는데 이분은 내 가가지고 못 얘기하니까 눈에 보여,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봐봐. 이게 더 싸잖아. 이게 더 좋잖아. 이게 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 그럼 너 뭘 믿고? 너 몇 년 일했는데. 이러면서 나올 게 뻔해. 이거 봐라. 같이 나가가지고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같이 나간다 한 거예요. 우리 지점 사람도 아니야. 이게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광범위한 그 지식을 들었겠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 거고, 아직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전으로 그걸 보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잘 남지 않아. 근데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보장 상담이고, 예를 들면 치매보험 상담이야. 치매보험 상담을 가가지고 직접 보여줬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앞으로 이분은 치매보험이 주력 상품이 돼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익숙한 걸 많이 한다니까?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할 만하겠는데? 그럼 그것만 위주로 파게 돼. 그러면서 하나씩 내 주력 상품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동네 대표님이 하신 질문이 정말 많은 실력들이 하고 있는 질문일 거야.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걸 빨리 파세요. 제일 자신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걸 빨리 만들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DB 수만 개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어? 내가 주력으로 쓸 게 뭔지를 먼저 고르라고 했잖아요. 상담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상담 빨리 먼저 파세요. 그것에서 전문성을 주면서 다른 질문도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잖아? 그 운전자 보험 물어보다가 너 혹시 이것도 알아? 이러면 사람들이 질문한다니까? 그럼 그건 다시 공부해서 또 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돼. 아니, 건강검진 DB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고객 거를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계속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공부해요? 그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천천히 정리할게요. TA 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전화, 지금 제가 교육하는 거 TA죠. TA 상에서, 전화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미팅이죠. 그럼 TA는 뭐다? 약속을 잡아라. 그 약속을 잡고 나면은 약속 준비도 혼자 하십니까? 같이 해주죠. 그 같이 치는 분이. 그렇죠. 같이 준비를 해요. 준비도 여러분들이 혼자 시키지 않죠. 잠깐만요. 매니저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그 조이너핑을 하나 하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광범위한 모든 과목을 다 그냥 냅다 갖다 줄 테니까 너 알아서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스스로 파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KB에서? 교육이라 할 거 대충 시켰는데 엄청 광범위하게 던져놓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걸 실전으로 볼 수 있는 게 조이녹이에요. 그래서 동네 대표님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TA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같이 나갈 사람을 빨리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TA만 먼저 하면 된다. 그렇죠. 아니 약속 잡아야죠. 그럼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과 그 본인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게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게 너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실전 경험이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많은 분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DB4 그 다음에 TA까지는 어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약속을 잡는 거잖아. 그냥 약속을 잡았어. 약속을 잡고 나면 그 약속 혼자 가나 아니면 같이 가나. 같이 가면서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 무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 본 선배가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냈다. 야, 대충 됐지? 너 이제 만날 지인들 있지? 너 가서 이거 팔아와.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나쁘다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당장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자고. TA에서 약속 잡아. 그 다음에 조이덕 신청해서 같이 나가. 가서 그때부터 또 배우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연습해가지고 본인만의 무기로 만들어놔. 그게 시작점이에요. 이미 걸어가 본 사람들이 있는데 광범위하다고 그걸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걸어가 본 사람은 같이 따라가서 걸어가 봐야지. 이미 우리가 뚫어놨잖아, 이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가 보세요, 뒤로. 그 다음에 여기 이 길보다 나는 이렇게 걷는 게 더 빠르겠는데? 이게 더 낫겠는데? 열어본다는 길은 그 다음부터예요. 지금은 TA로 약속을 잡자. DB를 많이 신청해서 TA로 약속 잡자. 그게 최우선. 그 다음 순서의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지금은 포인트가 무조건 TA. 맞죠. 약속을 잡는다가 TA.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TA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고객과의 미팅 많이 잡으라고요. 하기 싫으면 응? 네? 어려우면 특수 DB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만날 사람이 없다고 고민이었잖아.
상담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제일 안 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많이 만나게 되면은 점점 내 실력도 늘어. 저는 저 지금 보장 관련돼가지고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저 보장 공부하니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저 제 보장 스승님이 뭐 용현 점장님? 그리고 뭐 몇 명 계세요. 제가 딱 4년 전까지만 해도 전 보장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어요. 보험은 청구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럼 너 그 5년 동안 뭐 했는데? 계속 그냥 연금보험만 한 거야. 종신보험이라. 그때는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몰랐어. 연금보험이랑 종신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 죽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고객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해본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흔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청구는 안 해. 경력은 안 쌓여. 돈에 관련된 것만 전문가야. 그래서 나는 누가 보더라도 금전적인 거에서 제일 많이 알아. 달러 관련돼서 제일 많이 알아. 달러는 진짜 제가 제일 자신있게 여기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확실하게 다 알아 라고 했는데 고객들이 건강보험을 원하네? 난 몰라. 그래서 저도 공부 시작한 거예요. 저도 원수사 출신이잖아. 저 AIA 원수사 생명보험사 출신이에요. 그때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실비보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 운전자 보험이 뭔데? 개념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였어요. 종신보험. 내가 아는 것만 한 거야 계속. 한 개만 판 거야. 그 음을 파다가 연금이란 것도 있네? 연금도 파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야 종신이랑 연금도 이 회사보다 딴 데가 더 낫네? 그래서 GA로 넘어왔더니 이젠 손해보험이라는 또 그게 있네? 그거 공부해. 공부할 거 무지 많았죠. 저도 다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했겠습니까? 실전으로 배우고 필요한 거 하나씩 빼먹으면서 내 걸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궁금해졌네? 더 공부해야지? 더 파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처음에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자 걸어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 중에 박용현이라는 사람이 잘 걸어가네? 얘 따라가 봐야지. 따라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지환이라는 애들 이렇게 하네? 해봐야지.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길이 안 보이겠죠.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지점장이랑 매니저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려고. 여기까지예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한 것. 혹시 네. 지금 이게 건강검진 TA 스트립이잖아요. 다른 재무 좀 갖고 계시는 다 있죠. 그런 거 좀 주시면. 아이, 공유 다 해드릴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TA 스크립트 싹 다 공유하라고. 있어요. 녹취도 있습니다. 녹취도 있고 실제 그 고객과의 계약 사례랑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써 있어요. 다 드릴 겁니다. 거절 처리까지 써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이 어떤 거절을 제일 많이 해요. 이런 것까지. 지금 그거 오늘 하신 거는 전에 받았었는데 네. 선생님 건지는 몰랐었거든요. 지금 본부에서 쓰는 TA 스크립트는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전부 다요. 본부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TA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해줬던 거. 네, 고객이 뭘 원해?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 상품을 건들지 않을 거야. 이 세 가지만 되면 TA가 잡혀요. 네, 그렇게 약속 잡고 나서 상담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걸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걸을 줄 모르는데 자꾸 뛰려고 그래. 네. 일단 좀 기어가세요. 기면서 걷는 방법을 배워. 그 다음에 뛰면 되는 거잖아. 아니, 무슨, 당장 지금 내가 뭐 1억을 벌어야 된다. 여기 이런 분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높은 꿈과 포부는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기에 너무 심하게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부딪혀 보는 것도 같이 배워가면서 하자고. 내가 보니까 이 벽은 안 아프던데? 이러면서 부딪혀 봤잖아요, 내가. 그런 거 따라 해보시라고요. 지금 제일 좋은 건 상담 많이 잡아서 조인업 많이 신청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해봐요. 여기는, 아니, 왜 본부장님한테 조인업 신청 안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워낙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있죠. 근데 아마 신청하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다 받아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상담 싹 잡아. 그 다음에 매니저급 때 다 따라오라고 해봐요. 한 번만 요청해주세요. 매니저분들한테 다. 저 죄송한데 한 번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해봐요. 그럼 그분들이 같이 나가주잖아요? 우리가 막, 죄송한데 저 같은 지점 아니니까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아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애들도 난 진짜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아니, 내가 나가주겠다는데, 나 주말에 시간 돼.
나가 죽겠대. 아, 지점장님 쉬셔야 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그 약속 비워놔. 내가 갈 테니까. 그때. 아, 지점장님 진짜 오실 겁니까? 갈 거야. 그때. 평택인데요? 근데. 아, 그럼 감사합니다. 심지어 내가 데리고 가서 내 차에 태워가지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상담하고 내가 올라와. 고기까지도 내가 다 해. 이게 뭐야? 먼저 요청이 안 들어와. 애들이 배가 불렀어요, 지금. 아이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들이 지금 다 도와주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배가 부른 거야, 그냥. 원수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도움이 절실했잖아요. 여긴 반대야, 애들이.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게 이제, 아, 왜 나한테 간섭하려나 보다. 이렇게 보이나 봐. 아니, 웃기다니까? 고마움 드려볼라, 진짜. 여러분들은 원사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쓸 수 있는 거 다 써, 빨리. 무기는 아껴두는 게 아니야. 왜 음식을 아껴놔? 배가 고픈데 먹어야지, 일단. 나중에 먹어야지. 지금 먹어. 지금 다 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이제 방법이 생겨. 그때부터가 진짜 상담의 시작이에요. 네. 이제 슬슬 출발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생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를 많이 쓰는 당연하죠. 아니, 너무 당연한 답변 아니에요? 경험이 없잖아. 경험을 많이 만드는 게 최우선 아니에요. 고루고루 이렇게 다 써보고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아니에요. 웬만하면 검증된 DB를 많이 쓰세요. 네. 이미 실력과 이게 능력이, 그러니까 그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금액이 값어치가 검증된 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서도 계약 가능성이 이미 높은 것들이 있어요. 비싸고 좋은 것들. 또는 이미 근데 비싸고 좋은 것도 우리가 적정 가격으로 내려놨어, 부담 없게.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쓰세요. 쓰면서 그것부터 다 숙달이 끝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생각했어요. 기본부터 하죠, 기본부터. 30만 원 있고 50만 원 정도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 검증권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무료인데요. 아니, 평균 금액이? 만약에 직접 판단 쳤을 때 30만 원이요. 30만 원이 맞아요. 네. 50만 원은 좀 더 좋은 노블레스예요. 30만 원 상당의 그 검증권인데, 그러니까 사실 검증권은 금액이 얼마인지 고객들한테 우리가 그냥 던지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기본적인 부분들이 보니까는 뭐 수면은 안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또 50만 원이 나오는데 딱 가서 예를 들어 하는데 뭐 다 기본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개념대로 말하자면 30만 원이 기본이 맞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가니까 네. 사이트 들어가서 일단 엘릭스타트 나중에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상담 지금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부디 신청 많이